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지금 나라가 들썩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다른 일 때문이 아니라요, 좌파들이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면 죽일 놈은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늘은 윤창중 대표님 모시고 왜 이렇게 좌파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갑수 발언 듣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인민재판 아닙니까? 인민재판. 네. 야, 뭐 자기들이 정권 잡으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 국정원장 시키고, 네. 조질 사람 조지겠다. 그렇죠. 뭐 마치 그냥 정권 다 잡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김갑수 씨의 아마 그 전망이 맞을 겁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대로 가면은 좌파 정권이 들었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아하. 네, 퍼센트로 보면 90% 이상으로 보는데, 예. 김갑수 씨의 발언 중에 손을 봐야 된다. 뭐 인명살상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러한 황당무계한 이야기라고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황당무계한 소리가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100% 있는 것이다. 결국은 좌파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은 보수파 두 정권 10년 동안 쌓였던 그 한풀이, 화풀이, 이 보복이 결코 없을 수 없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수파 세력은 현재 이 시점에서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수파 두 정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될 경우에 과연 어떤 일들이 생길 것인가를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이죠. 네. 이제 22일 이번 주 토요일 네. 대구에서 열리는 그 북콘서트에서 네. 대구 시민과 경북 도민들과 함께 직접 얼굴을 보면서 네. 좀 이러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정말 지금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뛰기 위해서는 참 개구리도 움츠린 다음에 탁 뛰면 넓게 뛰잖아요. 지금 보수 정권 10년 동안 한 걸음 뛰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정비했는데, 야, 이 좌파 정권 들었으면 또 그게 뛰는 게 아니라 그냥 뒤로 물러나고 오히려 그냥 대한민국이 정말 김정은의 손에 들어가는 상황이 될지도 모를 것 같아갖고 너무나 슬프고, 아까 제가 죽을 것이다, 죽인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뭐 진짜 죽이겠습니까? 있던 자리, 또 하던 사업, 지금 뭐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 태평성대 누리던 사람들 자리 싹 다 날아가는 거죠. 한마디로 길거리로 내몰리는 거죠. 김갑수 선생의 그 호언장담이 결코 허장성세라고 볼 수 없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1998년 2월 25일 날 취임하는데 그 취임하자마자 착수한 일이 당시에 안기부 국정원, 국정원이죠. 현재 국정원이죠. 그 안기부에서 수사관과 정보관으로 잔뼈가 굵은 이 정보수사관을 이사관과 부이사관, 국정원에서 이사관과 부이사관은 상당히 높은 직급인데, 그 이사관과 부이사관 29명을 포함해 정보수사관을 무려 581명을 일거에 해고했어요. 581명을. 지금도 근데 그런 상황이 만약에 보수들이 뭉치지 않으면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581명이면은 관광버스 한 대가 50명 탑니까? 10대 이상이죠. 10대, 뭐 11대, 12대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와. 그 정도의
정보수사관. 그러니까 대공 업무의 그 잔뼈가 굵은 이 정보수사관, 베테랑 정보수사관 581명. 이건 정확한 자료입니다. 581명을 일거에 해고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IMF 사태로 국가 경제가 어렵다.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죠. 네, 그럼 다른 부처도 뭐 거기와 그 숫자와 비례하는 숫자를 해고했을 텐데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더 늘어났죠, 나중에는. 나중에 늘어났죠. 그리고 이제 공적 자금도 어마어마하게 이제 기업들한테 투입을 하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대공 수사 업무를 완전히 대공 수사 기능을 요절을 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진짜 요절을 냈습니다. 네. 제가 듣기에도요, 국정원도 이만큼인데요, 경찰, 예. 군, 대공업무 관장하는 분들은 검찰, 검찰 싹 다 날라가고 심지어 나중에 네. 계셨던 분 하는 얘기가 정말 간첩인 정보들, 아주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는데 못 내놨다는 거예요. 내놓는 순간 모가지가 날아간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남긴 참 불행한 유산, 그 대표적인 유산 중에 하나가 이 대한민국 그 대공수사 기능, 그것을 완전히 그야말로 중추 세력을 분질러 놓은 요절을 내버린 그 배경이 뭐냐 이거예요. 그 배경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종북 세력과의 동침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 제가 그런 제목의 이제 칼럼을 올렸는데 지금 문재인 씨가 2007년 11월에 유엔의 그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킬 때에 북한에 찬성할까요, 기권할까요?라고 남북 경로를 통해서 이제 물어보는 그 과정을 문재인 씨가 주도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를 국민 여러분과 해외 교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것만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뿌리. 네. 그게 왜 그러는 거냐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그 노무현 정권이 당시에 김정일 정권에게 그런 물어보는 식의 그 굴욕적이고 내통적인 그런 행태, 소위 말해 여적행위라고 그러죠. 여적행위. 사형입니다. 네, 그 여적행위가 아마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제가 볼 때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도 잘못된 거고, 제가 볼 때 빙산의 물방울 정도 될 거야 아마. 빙산의 물방울. 물방울. 지금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는 그 물방울처럼 작은 거고 그 밑에는 어마어마한 커넥션과 비리, 굴종 외교, 아부, 퍼주기. 야, 거기에는 군수 물품으로 도용되거나 이용될 수 있는 것도 퍼주고, 군수 물자에 간접적으로 퍼주고, 핵무기를 살 수 있는 돈도 퍼주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외교 문서라고 할 수도 없죠, 사실은.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니까. 북한에서 내려오는 이 문서들을 보면 다 반말이래요. 야, 니네들 이렇게 해라. 지시해라. 뭐 이렇게 해서 지시사항처럼. 그것도 하십시오도 아니고 다 반말이라서 MB정부 들어와서 통일부에서 그거를 고치느라 6개월 걸렸고, 나중에는 이제 자기들도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말을 안 썼긴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 그 북한과의 그 주고받았던 문서들 다 한번 보자. 그럼 국민들이 알 수 있을 거 아니냐. 얼마나 비굴하게 굴었으면 거의 반말 수준으로 이렇게 거의 지시사항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빙산의 물방울인데. 좋은 표현입니다. 물방울. 그 빙산을 우리가 추적해 보자 이거예요. 그 빙산이 어떻게 생긴 거냐.
저는 이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를 지켜본 한 언론인, 네. 또 제가 뭐 청와대나 또는 여권 내 참 언론인으로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경험도 했지만은 김대중 정권의 집권이야말로 네.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 안에서 그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종북 국민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주민등록증은 있지만 네. 우리가 종북 국민이라고 분류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종북 세력과 지금 동침을 해야 되는 이 현실. 네?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가장 많은 친북 세력과 친북 대한민국 국민과 종북 국민과 함께 이 동침을 해야 되는 이 현실이 과연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네. 저는 이걸 분명히 저는 증인으로서 증언할 수 있는 게 이건 김대중 정권에 결정적으로 시작된 거라. 네? 김영삼 대통령의 출범. 네. 다시 말하면 32년 만에 문민 정권이 탄생했다고 해가지고 네. 소위 시작된 그 민주화. 네. 그 민주화의 대가. 네. 그 민주화의 대가를 지금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종북 세력의 창궐이다. 네? 그러면 그 종북 세력의 창궐을 가져온 게 뭐냐면 네. 근본 원인이 어디서냐면 네. 김대중 정권의 탄생이라고 저는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 김대중 정권의 탄생. 절대 김대중 정권을 지지한 어떤 특정 지역이라든가 네. 그 지지했던 국민 또는 세력을 제가 탓하는 건 아닙니다. 아, 이제 그럼요. 와서 탓하는 건 아닌데 분명하게 이것은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김대중 정권이 출범하면서 국정원에서 네. 정보수사관을 581명을 잘랐고 네. 검찰, 경찰, 그 밖에 공안부서를 완전히 무력화시킴으로써 네. 드디어 종북 세력이 결정적으로 창궐할 수 있는 그 토양을 만들어줬는데 그렇죠. 따라서 요즘 뭐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국가 원로처럼 네. 뭐 이런저런 뭐 대접도 받고 뭐 충청권 뭐 사람들이 이제 찾아다 가서 뵙기도 하고 그런데 네. 저는 말이죠. 이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김대중 대통령과 이른바 DJP 연합을 통해 가지고 네. DJ가 정권을 잡게 한 것은 저는 솔직히 절대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저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 대한민국에서 좌파 정권이 그야말로 명실공히 출범하게 하는데 1등 공신이 누구냐면 그건 JP인 거예요. 근데 JP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네. 아, 내가 잘못했다. 네. 자기 고백, 자기 반성. 자기 고백이 없죠. 예. 그게 어떻게 그런 분이 국가 원로가 됩니까? 그러니까요. 네? 국가를 대한민국을 완전히 딴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정권에 예.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DJP 연합인데 예. 거기에 참여했던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과 결별했다고 그래서 김대중 정권의 그 역사적 책임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 그리고 난 지금 국가 원로다. 참 누가 어떤 분들이 국가 원로라고 추앙하는지를 모르겠지만 지금 뭐 안희정 씨 뭐 또 안 누구죠? 문재인 또 안 누구죠? 안 씨 또 있잖아요. 예. 또 뭐 박지원 이런 사람들이 네. 안철수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네네. 아, 그리고 또 그런 저기도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반기문도 찾아갔잖아요. 그렇죠. 반기문 씨 예. 찾아가고 있는데 나는요, 내가
제 눈으로 그야말로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를 30년 넘게 지켜본 제 입장에서는 예. 김대중 정권이 출범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공헌한 김종필 총리에 대한 역사적 책임 추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보는 건데. 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신의 한 수가 굉장히 중요한 방송을 네, 하는 거네요. 네. 항상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 특히나 중요한 거예요. 여보세요. 네. 네. 그래서 매일 업그레이드가 되는 네, 거예요. 신의 네. 한 수가. 네. 참 피눈물 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것도 다 준비하셔갖고. 이게 지금 이제 김대중 예. 자서전이라 해가지고 네. 이렇게 지금 이 두께를 보세요. 이게 지금 엄청난 두께입니다. 지금 이게. 네? 이게 지금 김대중 대통령의 그 김대중 자서전인데 네. 1권이 지금 710페이지고 네. 지금 2권이 네. 650페이지예요. 이건 김대중 대통령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 인물인가. 또 얼마나 꼼꼼한 메모광이고 그 소위 말하는 글의 힘을 신봉하는 글로서 역사적 사료를 남기는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 승자가 된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도 전폭적으로 동의하지만 이 김대중 대통령이야말로 이걸 읽어보면 정말 미주알 고주알 자기가 철이 들면서부터 그 2009년 8월 18일 돌아가시 전까지 네. 그 이제 기록들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네. 문제는 이 기록의 99.999%가 예. 동시대를 살면서 똑같은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과는 예. 완전히 다른 오로지 자기 중심적으로 예. 네? 예. 기록하고 해석한 말이죠. 그야말로 김대중적 해석과 기록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여기 읽으시면서 줄도 치고 꼼꼼하게 다 보셨네요. 그렇죠. 네. 네? 여기에 보면은 이승만 정권의 출범, 네.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서 정권을 얻게 된 것은 대한민국의 비극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정권을 잡아야 돼요? 김일성이요? 이 하여튼 사람 그건- 얘기는 그런 얘기인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죠. 네. 모르겠으나 이걸 다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 김일성의 아들 그 김정일하고 네. 정상회담을 하는데 2000년 6월 15일 6.15 선언을 하는데 네. 그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서 그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에 대한 평가를 이 김대중 자서전에 그대로 기록해놓은 게 있어요. 참 이걸 보면은 예. 기가 막혀서 네? 한번 말씀해 네. 주십시오.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말이죠. 거기서 김대중이라는 이걸 이 자서전에 쓴 주인공이 김대중 자서전인데 요 김대중이라는 요 이름 석자를 이렇게 지우고 나면은 네. 이 자서전은 말이죠. 네. 비전향 장기수 자서전이에요. 아, 네? 이인모 같은 사람들. 북한에 가지 않고 대한민국에 남아서 예. 그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을 흠모하는 예. 비전향 장기수의 평가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네. 나는 평양에 54시간 머물렀다. 김 위원장과는 11시간 동안 자리를 함께했다. 예. 또 차량에 동승하여 대화를 나눴다. 그러면서 그의 진면목을 알게 되었다. 제가 여기서 참 죄송한데 네네. 묻고 싶은 게 네, 지금 박주연이가 말이죠. 예, 박근혜 대통령의 4시간 이렇게 운운하면서 협박하는데 예. 그 정보가 북한에서 온 정보인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김대중이
차량에서 동승하여 대화를 나눴다. 네.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던 장면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직접 가서 대통령을 수행할 차량들이 있는데 네, 네. 경호원도 대동하지 않고 김정일과 한 차량에 있었다. 그렇죠. 이거는 국가 원수의 공백 사태입니다. 이런 대통령을 우리가 지금도 참 대통령이라고 얘기한다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그 다음을 들어보세요. 네. 김정일은 세계 최악의 독재자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공인된 사실인데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다. 이런.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자 동양적인 관습에 따라 3년상을 치렀다. 연장자인 나에게 깍듯했다. 정상 외교 관례를 깨고 공항까지 영접을 나왔다. 네. 차에 동승했고 내가 먼저 탈 때까지 기다리며 세심하게 배려했다. 고별 오찬장에서는 내가 팔걸이가 있는 의자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준비해 주었다. 참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감동적인 장면인데 네. 그 다음이 백미입니다. 네. 여기서 백미인데 여기 사실은. 네. 김 위원장은 이해력, 판단력,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이거 국가보안법 위반인데. 네. 찬양고무죄로 이거 고발해도 되겠는데. 여보세요. 예. 완전 이건 비인자당 장기수가 김정일 용비 어천가를 부르는 거예요. 이해력, 네? 판단력, 결단력. 당연하죠. 적화를 위한 네? 이해력, 판단력, 결단력은 대단한 놈이었죠. 김일성이가. 이건 완전히 김정일의 대변인이 예. 김정일이 이 서울에 보낸 그 대사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우리가 이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김대중의 그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한 예. 당시 국정원장 임동환. 예, 임동환. 이 양반도 이 소위 말하는 군 출신인데 예. 육사 출신인데 김대중 정권이 들었으자 완전히 좌파로 예. 전향해가지고 네. 좌파 전향이죠. 네. 소위 말하는 정세현 통일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과 똑같이 네. 송민순 요새 나오는 송민순 외교부 장관과 같이 네. 완전히 극우였다가 이 좌로 돌아서는 네. 그런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피스메이커라는 그 자서전이 있어요. 네, 예. 여기 좀 있습니다. 예? 예. 거기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실제로 김정일 그로부터 받은 인상은 30여 년간 당에서 요직을 맡으며 지도자 수련을 거쳐온 사람답게 견식 있고 총명하며 머리 회전이 빠른 데다 쾌활하고 유머 감각이 풍부하며 카리스마 리더십이 돋보이는 인물이었다. 네? 이런 말을 제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국정원장이었어요. 그래, 이런 사람이 국정원장이었는데 네. 제가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화가 나실 것 같아요. 대신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욕은 하지 마세요. 이 지랄도 난립니다. 예. 지랄 잔치를 벌이고 있네요, 이들이. 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때의 적화만 되지 않았지. 예, 그렇죠. 사실상 적화가 됐다는 말이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제가 말을 좀 거짓말을 지어낸 게 아니라 이 김대중 자서전과 김대중이라는 분이 얼마나 꼼꼼한 분입니까? 그렇죠. 일일이 메모해서 기록한 정말 지긋지긋하게 꼼꼼한 분이 메모한 데 들어있고 또 그 양반만큼 꼼꼼한 그 임동원 국정원장 예. 그 군인 출신 아니에요? 네. 그 양반이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야, 이게 뭐냐면 이미 김정일이가 1차 핵실험을 다 끝냈고 예. 2차 핵실험을 하기 전후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국정원장을 했다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이가 없습니다. 네? 어이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은 네.
김대중 대통령과 임도원 국정원장이 이렇게 평가한 김정일이가 예. 바보가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왜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에 응해줬느냐? 왜 장단을 맞췄냐 이거예요. 그걸 내가 좀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 네. 김대중 대통령은 야당 시절부터 네.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정말 안달했던 정말 뭐 그 이루 말할 수 없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이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인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분인데 예. 대통령이 되면서 김정일이가 그 김대중 대통령의 그 속셈을 깨트려 본 거예요. 좋다. 그래 노벨 평화상 받아라. 대신 대한민국을 나한테 줘라. 대신 돈 받겠다. 돈하고 대한민국을 통째로 들어먹으려고 한 그렇죠. 거죠. 네. 이걸로 뭐 하겠냐. 이 돈으로 핵실험하겠다. 핵개발하겠다. 김정일도 김대중 대통령이 말한 대로 이해력과 판단력과 결단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네? 김정일이가 김대중 대통령한테 말이죠. 무슨 저 공항까지 영접을 나오고 차에 동승하고 말이죠. 예. 김대중 대통령이 먼저 탈 때까지 기다리고 세심하게 배려하고 오찬장에 무슨 팔걸이 의자 갖다 놓고 이렇게 배려하는 게 이게 공짜가 아닐 거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죠. 네. 뭐냐? 김대중 대통령은 소위 말하는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안달하니까. 그래. 노벨 평화상이지 뭔지. 당신네들은 받아라. 어? 나는 돈 받아가지고 그 핵개발 하겠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도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고 정상회담을 한 거고 김정일이도 돈을 받으려고 정상회담을 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완전히 이 한반도의 해빙 무드가 주동된 것처럼 큰 연기를 하고 말이죠. 네? 대한민국 언론들은 그냥 완전히 중계 방송을 하면서 당시에 김정일을 완전 얼마나 통일된 것 같았어요, 분위기가. 완전 통일된 거예요. 김정일을 뭐 다시 본다. 이걸 소위 말하는 보수신문이라는 조중동도 다 그냥 천면을 깔았잖아요. 사실 제가 네?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게 네. 2000년대 이 김대중의 남북 정상회담을 보고 네. 이건 아니지 않냐. 그때 천리안입니다, 인터넷이. 예. 지금처럼 활성화 안 될 때인데 그란뭘 올렸더니만 그냥 좌파들이 떼거지로 달려붙어서 협박을 해갖고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네. 지금 활동한 기간이 거의 이제 16년, 18년 되지만 야 이거 지금 생각해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김대중과 김정일 두 사람은 한쪽은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겠고 한쪽은 대한민국에서 돈을 가져와야 되겠고 서로 속셈을 알고 있는 두 사람이 짜고 친 고스톱이 그 남북 정상회담이라 보는 거죠. 짜고 친 고스톱. 네, 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국가적으로 참 이 종북 세력과 이 동침을 해야 되는 예. 이 한심한 이 국가 안보에 있어서 이렇게 위중할 수 없는 상황에 그 뿌리는 어디 있냐? 그 뿌리를 국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 이거예요. 제대로. 노벨상에서부터 네? 시작됐네요. 노벨상에서 출발한 거예요. 노벨상. 이 노벨상을 받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그 야심 때문에 햇볕 정책이 이 소위 나왔고 그 야심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국정원이 총동원돼 가지고 참 그야말로 노벨 평화상 수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임동원 국정원장이 저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만나고 돌아오고 하면서 완전히
소위 말한 종북 세력이 대세를 잡는 예. 그 시대가 출발하게 된 것이 김대중 세대다. 예. 김대중 시대다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예. 노무현 정권은 뭐냐. 노무현 대통령이 참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그 선택을 했을 때 네.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반이 날아간 거다. 오. 나의 반이 잃어버린 거다 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자신의 후계자로 점지하다시피 해가지고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한 거. 네. 이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건 무슨 노무현 대통령이 뭐 연설을 잘해서 아니면 무슨 뭐 광주에서 노풍이 불기 위해서 뭐 그건 전혀 사실과 안 되는 새빨간 거짓말이죠. 예, 그건 완전히 조작과 날조에 의해서 이른바 예. 노풍을 일으킨 건데, 그건 오늘 이야기하지 말고. 다음 편이 또 기대됩니다. 그렇죠. 네. 그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자신의 후계자로 한 이유가 뭐냐. 예. 그건 결국은 뭐냐면 대북 유화 정책인 햇볕 정책을 계승할 수 있는 사람. 예, 그 당시에 무슨 이회창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김대중 대통령의 그 햇볕 정책과 관련된 노벨 평화상 수상과 관련된 그 모든 그 미스테리, 북한과의 참 적극적인 내통, 이것이 다 공개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차단을 시키고 나보다 더 네. 훨씬 빨간 사람을 시켜야 되겠다. 네. 그래야 이걸 잘 끌고 갈 수 있겠다. 내 비밀도 감추고 김일성, 김정일이 원했던 그 일을 그래서 할 수 있다 통일부 이거 아닙니까? 장관을 정세현이를 계속 노무현 대통령이 맞아요. 예, 통일부 장관을 시키고 뭐 이러면서 이제 뭐 나간 건데, 문제는 말이죠. 네.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5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하는 예. 그 표현 중에서 잃어버린 게 뭐냐 이거예요. 잃어버린 거라는 건 제가 볼 때는 국가 정체성인 거예요. 국가 정체성. 네. 네. 그 10년 동안에 북한과 어떤 내통이 이루어졌는가. 예. 그것은 사실 지금 거의 모르는 거예요. 거의 모르고 있다. 10년 동안의 비밀, 소위 말한 대북 유화 정책의 온갖 비밀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네. 지금 송민순 씨가 말이죠. 조금 진짜 물방울 한 방울을 지금 내놓은 거예요. 빙산의 물방울. 네. 빙산의 물방울을 내놓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명박 정권이 좌파 정권 10년 만에 탄생을 했는데 네. 명색이 보수 우파 정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보수 우파 정권이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에 있었던 10년간의 그 내통, 네. 이 국가 정체성을 내던져버린 거기에 대해서 네. 책임을 규명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책임 규명을 회피한 거예요. 그래서 네? 이명박 대통령이 네.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고 아침 이슬이나 부르면서 아침 이슬 한탄하면서 불렀다는 거죠. 좌파들한테 그냥 무릎 팍 꿇은 거 아니에요. 네. 땅바닥에다. 참. 자, 이명박 대통령이 왜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 10년에 대한 그 내통의 진실을 규명하지 않았느냐. 네. 왜 일부러 피했냐를 알아야 될 거예요. 아, 그게 또 중요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김정일을 만나기 위해서 안달한 거예요. 네? 참, 이거 무슨 대통령만 되면은 김정일 만나러 가서 아련하듯이. 그렇죠. 예. 아니,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고 다 합의해 놓은 상태에서 김정일이가 예. 이명박 대통령의 뒤통수를 친 게 뭐냐면 천안함 사건이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황당한 거예요.
군대도 안 갔다 오신 분이. 네.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천안함 사건, 천안함 폭침 사건이 나니까 내가 현대중공업 회장을 하면서 배를 만들어 봐서 아는데 배라는 게 그렇게 쉽게 폭침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러면서 무슨 피로 파견이 이런 쪽으로 처음에 몰고 간 게 이명박 대통령이었어요. 아니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중국이 하겠습니까? 러시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미군 잠수정이 뭐 눈먼 잠수정도 아니고 멀쩡한 배를 왜 봤냐 이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이죠. 에? 미국 핵잠수함은 굉장히 최첨단, 그야말로 상상하기 어려운 최첨단 장비가 실려 있어서요. 웬만하면 어디 부대치지 않습니다. 아니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도 군대 안 갔다 오고 예. 국무총리도 안 갔다 오고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도 안 갔다 오고 외교부 장관도 안 갔다 오고 예. 네? 국무총리도 안 갔다 오고 그냥 국무회의 할 때 보면 전부 다 병역 면제 방위병 병역 기피 말이죠. 새누리당 당대표도 군대 안 갔다 오고 네? 정말 말이죠. 이건 오히려 좌파 정권 때보다도 오히려 좌파 정권은 군대를 갔다 옵니다. 오히려. 근데 강제 징집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운동하다가 끌려가지. 네. 끌려가서 억지로 끌려가고 네. 가기 싫으면 손가락 딱 자르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보수 우파는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보수 우파에 영혼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좌파가 네. 좌파의 숙주가 보수 우파라는 말이 일정 부분 옳은 소리예요. 일정 부분. 아니 군대를 갔다 와야 될까요? 군대를. 근데 대통령부터 대통령,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네? 한나라당 당대표, 한나라당 정책의장 모조리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안보 대책 회의를 한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국방부 장관만 군대 갔다 왔는데. 네? 아 정말 어이없네요. 정말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저는 말이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 칼럼으로 말이죠. 네. 정말 청와대 행정부 새누리 한나라당의 그 병역 기피 그걸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날밤을 새면서 조사해가지고 칼럼을 쓴 적이 쭉 썼던 경험이 있는데 어쨌거나 예. 지금 우리가 예. 문재인의 그 소위 말하는 기권과 관련한 그 행태 네. 그 논란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과연 생각할 게 뭐냐. 네? 네. 이걸 저는 이제 말하고 싶은 이유인데 네. 그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네. 정말 국민 여러분과 해외 교민 여러분을 향해서 진실로 네.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저는 호소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 예. 대한민국은 지금 불행하게도 종북 세력과의 동침 시대다. 대한민국은 불행하게도 종북 세력과의 동침 시대라고 일단 시국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네요. 네? 돌아보면 그래요. 정말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현실이지만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해외 교민 속에는 종북 세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종북 세력들이요. 네. 언론인, 종교인, 기업인, 심지어 법조인. 네. 아주 주요 요소마다 있다는 게 문제고 게다가 아이들 교육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교육계.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종북 세력들이 양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 종북 세력과의 동침 시대라는 시국관을 가져야 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그렇게 해야만 피야 구도가 보인다 이거예요. 불행한 일이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산업화를 이끌어오고 민주화를 실현하는데 여기까지 그 노력해온 네. 피땀 흘려 노력해온 세대들이 볼 때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현실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현실 아니냐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책이 나오는 거 아니냐. 적을 알아야 네. 나를 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종북 세력과의 동침 속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예.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같은 민족이고 예. 지금 한국어라는 같은 그 언어를 사용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소위 말하는 무슨 우리는 하나라든가 무슨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오히려 색깔이 다른 완전히 다르다. 예. 오히려 색깔이 다른 미국 사람이나 네.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지금 머릿속 안에 있는 게 다른 사람이 더 위험하다는 거 아닙니까? 위험한 거죠. 예. 제가 절대 지금 국민을 이분법으로 나누려고 하는 그런 분열주의적 시각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을 구해야 될 거 아니냐. 대한민국을 종북 세력의 손으로부터 구해야 될 거 아니냐. 네. 내가 볼 때 이것을 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세계 지도에서 사라진다. 네? 그러니까 종북 세력에 대해서 무슨 소리야.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같은 말을 쓰고 하는데 그렇게 나누면 안 되지라고 그야말로 온건한 따뜻한 시각을 갖는 국민이 대세를 이루는 그날 대한민국은 종북 세력의 밥이 된다. 밥이. 네? 뼈 아픈 얘기입니다. 종북 세력에 대해서 종북 세력은 무슨 머리에 뿌리 달린 게 아니라 예. 네? 작년 11월 달에 민중총궐기라고 해가지고 그 배낭 메고 그 헤매는 그 백남기 씨 시위하다가 사망한 사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 우리가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뭐 얼굴이고 민족이라 해가지고 예. 우리가 뜻을 함께 할 수 있다 생각한다면 절대 종북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처할 방법이 없다. 이야. 그러니까 종북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말이죠. 그렇죠. 다음 회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도 네네. 복습을 해야 돼요. 확실히 복습을 하고 나가야지. 네. 그렇지 않으면 또, 그냥 저 두 분이 그냥 화만 내고 지나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네. 꼭 다시 한번 보기로 두 번씩 보시고요. 네. 주변에 널리 퍼뜨려야 됩니다. 신의 한 수 구독 참여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예. 딱 방송이 떴다 그럼 그때 보시고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줘야 됩니다.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요, 말같이 하고 피부 색깔 같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우리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박격포로 자기 가족을 쏴 죽이고 정치범 수용소에 20만 명씩 가둬갖고 인간이 개돼지보다 못하게 살게 합니까? 그런 우리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 어디도 없습니다. 북한 인종 같은 사람, 김일성 민족이라는 그 체제에서 살고 있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대한민국 안에서 섞여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의 한 수 오늘 1부 여기까지 하는데요. 그리고요. 예. 대구 북 콘서트. 대구 북 콘서트. 네네. 인터불고 대구. 그렇죠. 10월 22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 2시. 네. 그리고 또 희정 말이죠.
꼭 사주세요. 오늘 들어오다 보니까 피정이 3권 쌓여 있습니다. 이거 3권 나가서 대구까지 내려갈 수 있을런지 가다가 저기 어디 천안쯤에서 네. 쉬다가 올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피정도 꼭 사주시고요. 대구 인터불고 대구 호텔입니다. 네. TK 콘서트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의 한 수 1부 여기까지 하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이 적화 위기에 있습니다.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